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미국의 지금 관세 협정이 굉장히 암울한 상태인데요. 이게 지금 언론들이 보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이다 보니까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 가지고 왜 도대체 이재명이가 지금 미국과 이렇게 적극적으로 협상을 할 수 없는 것인지, 그리고 만약 이게 8월 1일까지 협상이 되지 않게 돼 가지고 상호 관세가 25%가 부과되게 된다면 얼마나 이게 심각한 문제가 초래되게 되는지, 그 점을 현실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일단 러프하게 왜 도대체 우리가 협상을 지금 못하는 것이냐, 미국의 요구사항을 들어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미국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투자 규모, 그 규모를 갖다가 우리가 충당을 못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 그걸 할 수 없는 이유가 기업들을 통해 가지고 뭔가 그런 것들이 협조가 돼야 되는 것인데, 노란봉투법 이딴 걸로 지금 기업들의 뭐 활동을 갖다 다 막아놓고, 그리고 이제 또 배급제, 배당하느라고 지금 이제 돈 같은 것만 배급제로 지금 뿌리느라고 수십조 가까이가 지금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어떠대고 우리가 도대체 이 투자 규모를 갖다 확보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업 친화적이지도 않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미국 측에서도 콕 집어가지고 노란봉투법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얘기한 것도 그런 맥락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 규모를 우리가 일본만큼이나 맞출 수가 없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가장 더 큰 이유가 농수산품, 특히나 이제 그 미국산 소고기 이거를 지금 수입하기를 미국 측에서 개방하기를 요구하고 있는데, 요게 지금 이재명의 사실상 트리거가 될 수가 있다. MB 정부를 갖다가 무너뜨렸던 탄핵까지 사실상 뭐 갈 수도 있을 법한 그런 어떤 상황이 됐던 이유 자체가 이 광우병 선동 아니었습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그 트라우마 같이 이재명도 남아 있다 보니까 함부로 미국산 소고기 30개월 이상 된 소고기를 갖다가 개방할 수가 없는 것이죠. 두 가지가 지금 충당이 안 되는데, 미국이 요구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이 두 가지인데 그게 충당이 안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바이든 같은 사람이었으면 좋은 게 좋은 거다 넘어가겠지만 트럼프가 되겠습니까? 이러니까 지금 이게 엄청난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미국이 지금 어떤 상태냐? 아예 우리나라 정부가 이런 얘기까지도 나와요. 우방한테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냐? 결렬을 각오해가지고 벼랑 끝 전술까지도 지금 얘기가 나온다는 것인데, 이례적으로 대통령실이 공개적으로 미국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고 차라리 관세가 낫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미국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 한국 경제가 휘청거릴 정도로 몰아붙이가 있고, 그리고 러튼이 지금 상무장관 같은 경우는 최선의 무역 협상안을 테이블에 올려달라, 모든 것을 가져와야 된다, 이렇게 지금 촉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방국에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라고 아주 이례적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저런 입장을 냈습니다. 근데 이런 입장을 내는 것이 미국의 지금 심기를 건드리기만 건드리지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거든요. 아까 전에 이제 그 고위 관직자가 얘기를 했던 것처럼 한국 경제가 휘청거릴 정도로 몰아붙이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휘청거리는 게 미국이 아까 얘기했던 투자 규모, 그다음에 이제 무슨 뭐 소고기 이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휘청거린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협상이 결렬된다라고 한다면 한국 경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휘청거리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죠. 러튼이 지금 장관 같은 경우는 대놓고 한국에 대해 가지고 고압적이고 바꿔 얘기해서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기억나시죠? 그렇죠? 미일 합의에 한국이 욕이 나왔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까지도 언론 인터뷰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런 얘기가 또 추가로 있었습니다. 최근에 자기를 보기 위해 가지고 한국에서 스코틀랜드까지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이 무슨 소리냐? 한국인들의 저녁 식사가 나고 난 뒤에 나를 만나기 위해 가지고, 그리고 또 무역 부대표 대표부를 갖다가 만나기 위해서 스코틀랜드로 비행기까지 타고 왔다. 얼마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나한테 매달리는지, 얼마나 지금 질척거리는지 알 수 있겠지? 이런 얘기를 갖다가 러트닉 장관이 언론들에게 공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 정부 같은 경우도 뭐 질척거린다는 표현 쓰는 게 좀 그렇긴 합니다만 최선을 뭐 다하고는 있죠. 집까지 찾아가가지고 몇 번이나 찾아가가지고 저런 식으로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외교라고 하는 것이 실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문재인 때 했던 것처럼, 그리고 이재명이가 잘하는 것처럼 쇼를 한다라 그래서 감성 발휘한다라 그래가지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상 대한민국 운명은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쉐쉐하고만 돌아댕길 때부터 기억나시죠? 그렇죠? 리짜이밍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붙었을 때부터, 그리고 그런 인간한테 대한민국 국민들이 표를 과반 가까이나 줬다라고 하는 거, 과반을 줬다라고 하는 거, 거기서부터 이미 대한민국 운명은 결정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미국에서는 저런 식으로 지금 구걸하다시피
질적거리고 앉아 있는데 이재명 같은 경우는 엄한 지금 기업들 SPC가 됐거나 이런 기업들 불러다가 앉혀놓고 막 그냥 막 화를 내면서 야 우리 잘하고 있지. 이게 딱 그러니까 뭡니까? 방구손 여포 아닙니까? 방구손 여포. 참 진짜만 나쁘끄러워서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지금 미국이 요구하는 게 어떤 내용인지를 보니까 한국이 추가로 1,000억 달러를 더 이제 투자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것조차도 걷어찼다라는 겁니다. 원래 같은 경우는 1,000억 달러 한 138조 규모가 되는데 이거를 1,000억 달러를 더 늘려가지고 276조를 갖다가 제안을 했는데 미국은 계속해가지고 4,000억 달러를 고수하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참고로 일본 같은 경우는 진즉에 미국과 협상을 다 끝냈습니다.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소고기, 그 다음에 농산물 이런 것들도 미국 측의 요구를 들어줬고요. 거기에다가 투자 규모도 5,500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1,000억 달러를 처음에 얘기한 것 자체가 이게 무슨 애들 장난하는 거예요. 제가 열이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하도 그냥 돈을 갖다가 뿌려 제껴내고 기업들을 갖다가 못 살게 구고 그 지랄을 갖다가 치다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진작에 5,500억 달러를 갖다가 미국한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인데 대한민국 1,000억 달러가 뭡니까? 1,000억 달러가 무역의 규모로 생각해 봤었을 때 대한민국이 미국의 7번째 국가입니다. 그 정도로 대한민국의 무역이나 이런 것들이 미국과 잘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본에 비해 가지고 우리가 5분의 1 수준밖에 처음에 제안을 못했던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툭하면 그냥 돈 같은 거 뿌려 제껴대는 것이고 툭하면 뭐 노란봉투법인지 빨간봉투인지 이거 가지고 기업들을 갖다 못 살게 구니까 이게 뭐 투자가 될 수가 있겠냐고. 투자를 하고 싶어도 기업들이 돈이 없는 거죠. 지금 와가지고 정부가 변명하는 거를 들어보니까 제조업이 낙후된 일본과 제조업 강국이 한국은 사정이 다르다. 4,000억 달러 투자는 과도한 요구라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일본을 갖다가 저렇게 대놓고 제조업 낙후가 돼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정신자위할 시간이 있으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농수산 이런 것들을 갖다가 관련된 업자들을 설득할 그런 시간을 보내도 모자랄 판인데 뭐 하는 짓거리인지 이래가지고 뭘 하겠냐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미국산 쌀 수입량을 확대하고 30개월 이상의 소고기 수입 규제 이거 해소를 하고 그리고 과일을 수입한다. 최소한의 이런 거라도 받아들여주는 뭘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성의를 보여줘야 되는 것이지 문재인 때 그랬던 것처럼 집 찾아간다. 가가지고 무슨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앞에서 무슨 뭐 우산 들고 기다리고 있다. 여기서 무슨 뭐 감동을 받아가지고 아이고 한국 대표가 뭐 이렇게까지 고생하네. 오케이 우리 잘해봅시다.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드라마에나 나오는 얘기지. 응?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같은 경우는 탈원전을 갖다가 영화 SF 영화 아닙니까? 그거 무슨 뭐 저기 뭐였습니까? 이름도 기억 안 나는데 말도 안 되는 그냥 원전에 대한 공포 부각시키는 그런 판도라였나 뭔가 판도라 맞는 것 같은데 그 영화를 보고 막 탈원전 하겠다면 이럴 아이고 그 수준이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경제 전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탈원전 문제를 갖다가 영화를 보고서 공감했다 이딴 소리나 짓거리고 앉아있던 게 대한민국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렇게나 우리가 당해놓고서 지금의 이재명을 보십시오. 집 찾아간다고 무슨 뭐 해주겠습니까? 우리가 1,000억 달러 2,000억 달러 일본은 지금 5,500억 달러를 얘기하고 앉아있는데 일본이 뭐 집 찾아갑니까? 현실적으로 필요한 거를 갖다 제시해줘야 되는 것이지 집 찾아간다고 된다 그럼 나를 보내지 내가 집 찾아가 거기 앞에서 텐트 치고 기다리고 있으면 될 텐데 열을 안 받을 수가 없다니까요. 하고 있는 꼬락서니를 보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최소한의 성의로 농수산품이 됐거나 무슨 뭐 30개월 이상 소고기가 됐거나 그걸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죠. 왜? MB 정부를 갖다가 30개월 이상 소고기 된 거 그거 처먹으면은 광우병 걸려가지고 내 송송 구멍탕 뭐 이렇게 된다며. 아직도 제가 기억이 납니다. 30개월 이상 소고기 절대로 안 된다며. 광우병 걸린다고. 그래놓고서 이제 와가지고 이재명이 광우병 그거 걸릴 수 있는 거를 수입하겠다?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설득이 안 되는 것이지. 벌써부터 지금 막 농민단체 난리가 났습니다. 농업을 희생양 3년 굴욕적인 통상협상 중단하라. 이게 막 조선시대 지금 약간 오버랩 되는 것 같은데 이재명은 실망, 송미령은 농망, 트럼프는 패망. 또 뭐 열받게도 또 라임은 또 맞추네요. 이재명 정부가 역대 정권의 통상협상 과오를 되풀이한다면 그거는 정권의 실패를 의미한다. 살벌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관세 협정을 못하게 된다면 트럼프가 요구했던 거를 받아들여는 것조차도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흔들린다라고 하는 그런 불만 소리가 나오는 마당에 이게 만약에 협상이 안 되게 돼가지고 상호관세 25%, 특정 품목 같은 경우는 50% 이러면 대한민국 경제가 그냥 아작이 나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것만으로도 이재명 정부가 무너질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러면 이 사태를 막기 위해서 뭐 해야 되겠어요? 투자 규모를 갖다 갑자기 막 기업들을 갖다 좁혀가지고 막 2배 이상 받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2천억 그 정도가
끝인 거예요. 2천억 달러 규모가 사실상 할 수 있는 최대치고 마지막 남아있는 카드는 소고기나 농수산품 이거 지금 개방하는 것인데 그러면 지금 나와가지고 저렇게 시위하고 앉아있는데 만약에 미국산 소고기 30개월 이상 바로 그냥 탄핵 정국으로 들어갈걸요. 탄핵해야 된다고 농민들 이재명 지지층이 나와가지고 먼저 얘기할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해결 실마리가 딱히 보이지 않고요. 기업 지금은 총수들도 열심히 가가지고 최대한하고 있습니다만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 협상 타결이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 보이고요. 아마 당분간은 이거 25%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바로 그때부터 이재명 정부의 몰락이 저는 시작될 거라고 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